안녕하세요. 제주 알맞게 유튜버 알리고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부동산에 대한 대전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지금 제주도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2024년을 같이 전망해보고, 제주도에서 내 집 마련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2024년도에 정말 지금 내가 집을 사야 되는 건지 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 제주도에서 올해 내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성공적인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상당히 좀 내용들이 좀 길기 때문에 1부, 2부, 3부에 걸쳐서 영상을 분리해서 이렇게 공유해 드릴 예정이 되겠는데요. 1부에서는 2024년도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부동산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 지역에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핵심적인 요소를 1부에서 말씀드릴 예정이 되겠고요. 2부에서는 제주 부동산에 대한 토지와 주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그 다음에 제주 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내 집 마련을 지금 그러면 올해 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그리고 청약에 내가 도전하면 어떨 것인가, 이런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2부의 내용을 같이 전달하겠고요. 마지막 3부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동산에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지실 텐데요. 앞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향후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부자 되는 습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부동산에 대한 대전망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핵심적인 키워드를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키워드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급변화. 우리가 모바일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모든 정보들이 매일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 오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정보가 급변하고 있는 세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정보와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투자에 대한 현상 자체가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다. 그리고 내일 모레 틀리고 상반기 틀리고 하반기 틀리다. 그래서 2024년을 전망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정보가 계속적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 급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군집이라고 하는 사고, 군집 행동,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20대, 30대의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유동자금이 없다 보니까 이들이 대거 이동하는 군집 행동들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것들이 사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살 사람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이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심사숙고하게 우리가 결정이 돼야 되고, 한량없이 우리가 뭐 10년 20년 기다렸다고 해서 이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시장은 끝났기 때문에, 이 급변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선별적인 판단이 빠르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쏠림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군집으로 우리가 이동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계속적으로 오르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은 계속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이 쏠림 현상에 대한 부분들이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어떤 지역은 오르지만 어떤 지역은 계속 내릴 것이다. 그럼 어떤 지역이 오를 것인가, 어떤 지역이 내려갈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2024년도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재고 아파트 시장보다는 신축 시장으로 사람들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에쿼티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내 현금 자본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 내가 바로바로 유동할 수 있는 유동화 자금을 우리가
꼭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에만 내 자산이 90에서 100% 되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매각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빨리 서둘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을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2024년도 내가 성공적인 부동산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하기 위해서 내 자산 관리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부분들을 반드시 내가 지켜내고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전체적인 2024년도에 우리가 플러스적인 요소,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플러스적인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요소를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총 5가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경기가 계속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현재 멈춰져 있거나 또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 자체는 침체가 되어져 있는 양상인 거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는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을 한다. 두 번째는 금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최근부터 발표를 했지만 앞으로도 사실은 미국에 대한 금리가 인하가 될 가능성이 사실 없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외부에 이런 전쟁에 대한 어떤 이슈도 계속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가 자체가 조금씩 안정이 되긴 하지만 외부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외부 환경들에 의해서 자꾸 미국은 돈을 찍어냄으로 인해서 금리 자체를 인하하지 못하고 지금은 동결을 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지금 현재 기준금리 자체가 5%대까지 지금 현재 올라가져 있는 상태인 거기 때문에 이것이 내려갈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런 기대가 거의 무산됐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한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 중에 매각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매각을 해서 현금화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자체가 인하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경매나 공매 쪽으로 물건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동산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요소가 바로 금리다. 그래서 이 금리는 인하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정책에서는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계속 완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 완화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출산, 아이를 많이 낳으면 대출 많이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가지만 실제 이것들이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먼 그런 정책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 정책을 내놓으려면 대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대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내놓지 않는 이상에는 부동산의 가격을 우리가 떨어진 가격들을 우리가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정책도 사실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공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건축비라든지 모든 것들이 수요자들 매수세도 지금 많이 꺾여져 있기 때문에 공급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상인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에 대한 어떤 공급에 대한 물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이 적어지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인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저점을 찍겠지만 향후 2, 3년 후에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지만 올해 2024년에는 공급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한 매수세도 없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근데 향후 2, 3년 후에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우리가 최저 저점이 올해냐 내년이냐 이것을 잘 따져보고 들어가는 것이 내 집 마련의 성공 투자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요 자체는 우리가 대출에 대한 규제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은 이상에는 매수자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재고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경매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올해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것이 부동산 시장의 외부 환경의 변수 5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금리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대출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도 완화가 돼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3가지 중에 첫 번째 금리 같은 경우에 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적으로 비싼 금리를 써서 내가 투자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할 수 있게끔 대출에 대한 것들이 사실 지원이 된다고 하면, 사실 금리가 비싸더라도 지금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매수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사실 대출에 대한 지원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부동산 규제 자체에도 사실은 어떤 출산에 관련된 부분들 이외에도 사실은 집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규제에 대한 것들을 완화시켜줌으로 인해서 집 없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전폭적으로 정책적인 완화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이제 5월 2일 날짜가 되겠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연준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것들을 내릴 생각이 없다라고 해서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5.5%가 되겠죠. 이 5.5% 금리가 사실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는데,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계속적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지만 그 예측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 5월 현재 미국 금리는 계속적으로 5.5%대를 유지할 것이고, 올해 하반기까지도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상이 지금 현재 동결이 됐다고 하면, 내리지 않으면 기존에 우리가 대출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수하셨던 분들이 대거 경공매 시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급속도로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처분을 해야 된다. 앞으로 금리는 동결이 되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이 올해는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우리가 작년에 예측했던 걸 가지고 올해에 대입을 하면 거의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가 계속적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급변한다고 하는데, 이 정보뿐만이 아니고 외부 환경들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나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 중에 처분이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처분을 해서 빨리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우리가 유동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포인트를 2024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저점 포인트가 우리가 저점을 계속적으로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4년도 하반기에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정말 한 2, 3년 정도 묵혀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을 가지고 저점의 매수 포인트를 꼭 잡아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현재 대출에 대한 지원, 부동산에 대한 정책에 대한 지원이 바로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집만을 하려고 하는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출산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 다음에 저렴한 이자와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공매 시장이나 아니면은 기존의 재고 아파트 시장의 급매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청약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청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평당가 자체가 2,500만 원을 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2,500만 원에서 3,100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이 높은 분양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도전할 것인가. 청약에 도전할 사람들이 제가 봤을 적에는 전체 공급 물량의 한 10% 정도? 90%는 거의 다 미분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2부에서 제주 부동산에 대한 주택시장을 우리가 꼼꼼하게 보험으로 인해서 제주도의 주택 가격의 가장 적당한 가격은 얼마인 건지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앞으로 주택시장이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로 나왔을 때 우리가 과연 이 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앞으로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느냐, 이 포인트를 같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정책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정책인 거기 때문에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출에 대한 지원 서비스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뭐 30년, 40년 저금리에 이렇게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사실은 2024년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800개의 입주 물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25년에 1200개 그리고 2026년에는 200개의 지금 현재 입주 물량이 거의 입주 물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양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하반기에 주택을 구입해서 갖고 있는다고 하면 2025년과 2026년에는 가격의 주택에 대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의 포인트는 2024년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잡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물론 서울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입주 물량들이 서울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양상. 그래서 2026년에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은 그때 오를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이 떨어지는 최고의 저점이 어딘지를 우리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물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2024년에서부터 2026년도까지 입주 물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올해 매수를 하게 되면은 2년 후에는 가격이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매번 대통령의 주기가 5년 주기로 부동산의 주기도 계속적으로 변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난 한 30년 전부터 우리가 과거로 이렇게 되돌려서 부동산에 대한 경기를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대통령의 5년 정권마다 부동산의 가격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러한 형태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었는데 지난 문재인 정권에는 가격이 2번 정도 올랐습니다. 2번 정도 올랐던 거 대비해서 정말 크게 올랐던 게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정권이 2021년도 시기에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정말 폭등을 했다. 거기에 맞춰서 윤석열 정권에는 가격이 폭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폭등과 폭락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정점을 같이 찍었기 때문에 사실 IMF 시대의 부동산에 대한 체감 경기보다 사실 지금이 훨씬 더 큰 폭으로 낙폭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은 정말 지금 시기는 정말 하락의 하락, 정말 이렇게까지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진 적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할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낙폭이 굉장히 심한 그런 상황이다. 왜냐면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2021년도에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충격은 실로 말할 수 없는 정말 30년 주기 중에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맞고 있다. 그래서 한 집 건너 한 집이 지금 현재 다들 신용불량자가 되는 하우스푸어 현상을 우리가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끌족이라고 하죠. 영혼을 다 끌어다가 모아서 영혼까지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집을 산 영끌족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다 빚쟁이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 전 국민의 반 이상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만큼 신용불량을 우리가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 집비나 부동산을 경공매로 우리가 날려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이런 처참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고 제주도 부동산 시장도 지금 현재 거의 폭탄 맞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만큼 우리가 선별적인 어떤 지역적인 어떤 쏠림 현상들이 있는 것만큼 이 지역만큼은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지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지역 그리고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고 투자가 유망한 지역이 어디인 건지 우리가 2부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